즉 이제 전기차에서도 니치 마켓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장에서 계속 있을 거란 얘기고, 큰 흐름 자체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LNF로 넘어가는 초입이다. 자, 안녕하세요. 원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금일시장 지금 막 마감이 되고 있는 시간인데, 일단 금일시장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좀 점검해 드리고, 향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민감한 그러한 시점이죠. 우리가 이제 매년 추석 연휴 전에는 장이 하락을 해왔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분명히 센티멘탈 측면에서 다소 민감한 영역들이 있는 딱 그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우선 현재 뭐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 금일시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많이 샀어요. 6,529계약.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현재 지금 거의 장 막바지거든요. 6,529계약이면, 꽤나 많이 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보시면, 자, 요 9월 9일 날이 동시만기였습니다. 동시만기였고, 이때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이 15,000개에서 20,000개 사이였어요.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장이 빠졌던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동시만기가 끝나면 어떤 수급이 새로 세팅이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한 영역에서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2,305계약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장 막판까지 거의 한 5,000계약이었는데 조금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제 12월 동시만기를 겨냥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단 매수로 잡혔고, 다음 날인 오늘까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연속성을 보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동시만기 이후에 이틀 동안 이게 뭐 숫자가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만계약이 조금 안 되는 수준, 거의 뭐 9,000계약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틀 동안의 지수 흐름을 보면 사실 이렇단 말이죠. 지난 금요일날 이랬고요. 오늘 이렇습니다. 지수는 사실 큰 움직임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샀는데도.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를 가다 놓고 어떤 하단 밸류에서 주식 선물을 지수 선물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정반대로 그만큼 시장의 센티멘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만큼 선물을 사는데도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저는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9월 동시만기가 끝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0월달 옵션 만기가 아닌 12월달 동시만기를 겨냥한 수급이 선물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즉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굳이 따라가면서 위에서 비싸게 살 필요는 없고 최대한 싸게 사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갇혀져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선물을 사줘도 지수가 안 좋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지수보다는 시장의 센티멘탈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시장의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은 코스닥 지수를 보면 사실 좀 많이 드러나거든요. 지금 오늘까지의 코스닥 지수를 보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11.57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봉으로 돌려 세웠다가 오늘 다 감싸는 음봉이 나왔어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종목들 상승 종목이 245개,
하락 종목이 1127개입니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5배가량 많습니다. 사실 거래소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많았던 시장이었어요. 심지어 거래소는 지수가 플러스 2.10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분위기임에도요. 네. 지수가 플러스임에도 하락 종목이 2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으로 시장의 센티멘탈이 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지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의 종목을 사고 파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종목들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고 떨어지는 종목이 적을 때 우리가 시장의 센티멘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센티멘탈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하락 종목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바닥에서 이틀 동안 강하게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뭐 빠지지는 않고 횡보를 하면서 버텨내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센티멘탈이 왜 안 좋을까요? 역시나 이제 한 가지 언급을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는 건 추석 효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는 항상 장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 좋았던 작년 시장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좀 회복하는 과정을 보였어요. 작년 그 9월달, 10월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작년 9월달, 10월달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때 이제 수직 급락을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또 회복을 하는 과정도 보이실 거고요. 요 급락을 하고 회복하는 요런 과정들이 이제 추석 연휴 앞뒤로 벌어졌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 그러한 부분의 영향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센티멘탈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센티멘탈 효과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사실 이번 주엔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코스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1020에서 1010짜리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걸리는 자리들이 1020, 1010 정도 자리에 많이 몰려 있어요. 참고로 이제 오늘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1026.34포인트로 끝났기 때문에 1020이나 1010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또 영역대가 돼버렸죠. 이미 하루 이틀만 빠져도 바로 도달이 가능한 가격대인데, 저 정도에서 저점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00 초반을 지켜줘야 됩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과 오늘까지도 이 3100 초반을 지켜주는 양봉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에 기인하면서. 하지만 강하게 위로 쳐올리지는 못했죠.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어떤 추석 전에 따른 그러한 센티멘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가정이라면 그래도 이 3100 초반에서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만 아니라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었던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금일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지수보다는 종목의 흐름일 텐데, 결국은 코스닥 지수가 돌려야 될 거고요. 1010에서 1020포인트 저런 자리에서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느냐를 관찰을 하시고, 거기서 돌린다면 오히려 이 추석 전후 센티멘탈이 좀 악화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준 부분에서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모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섹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던 섹터는 아마 친환경 섹터를 제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던 종목들하고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그 삼양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양홀딩스. 예, 삼양홀딩스라는 종목의 차트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2% 정도 이제 하락을 좀 했는데 지난 9월 6일이었죠. 예, 9월 6일이면 예, 이때인 것 같네요. 제가 요때 이제 유튜브 방송을 찍은 것 같고요. 이 12만원 정도 했었네요.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잠깐 조정을 줬다가 12만원 초반에서 다시 지지받고 13만원을 넘어갔다가 오늘 또 살짝 조정을 받고 그래서 12만 8천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현재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저는 애초에 중장기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논조였어요. 원래는 이번 주에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여전히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게 삼양그룹을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삼양패키징 삼양패키징은 이번 한 주 동안 약간의 조정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 9월 6일 자리 여기였고요. 지금 살짝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존 고점 자리입니다. 기존 고점 자리.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상황이죠. 좋은 눌림목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삼양패키징은 지금 자리가 좋은 눌림목 자리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삼양사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삼양사는 지금 고점을 치고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양사를 보시면 요게 이제 9월 6일 자리, 지난주 월요일 자리였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고점을 뚫었는데 이런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눌려줄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양봉으로 강하게 지금 들어 올린 자리죠. 예. 앞선 고점이 이 정도 자리겠죠. 예. 딱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앞선 고점 자리고요. 이때 고점 자리입니다. 그 위는 이제 신고가 영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주일 동안 주가가 올라서 이 앞선 71,800원대 고점 요런 고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둘 중에 하나겠죠. 바로 가든가 눌렸다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그룹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삼양사, 삼양패키징, 삼양홀딩스까지 전부 좋으니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몰캡에서 친환경 관련주로 같이 언급을 드린 게 이제 나노라는 종목. 지난 일주일 동안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나노는 지난 월요일이 사실은 당장 주가가 한번 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살짝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다시 장대 양봉을 당겨놓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한 주일 동안 주가가 이 박스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연두색 박스를 한번 잘 보시면요. 밑으로는 회색선이 있고요. 그리고 저 분홍색 구름대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종가 기준은 구름대와 회색선을 다 돌파를 하고 살짝 위에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여기서 지금은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조만간 요 2,300원대인 것 같아요. 요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한번 시세를 뽑아낼 수 있는 좀 임박해 있는 그런 차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바이오니아까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친환경 관련주는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엔바이오니아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게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눌려줘야 될 거다. 이게 지난주 월요일 자리였습니다. 기존 고점을 대신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려줬을 때는 봐야 된다라는 논조였는데 일주일 흐름 한번 볼게요. 자, 추가 상승 하루 있었고요. 예,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고 또 조정 나오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이 자리입니다. 결국은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다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 상승폭이 크죠. 단기 상승폭이 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겠죠.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드려 볼게요.
피보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상승파가 나온 거니까, 예, 1차적으로는 한 요 정도 자리, 2차적으로는 요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까지 혹시 빠지면 무조건 돌아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38.20 자리와 50% 자리, 12,000원대 중반과 12,000원 정도가 눌림목 자리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2,000원대 중반 가격은 사실 지난 금요일날 밑꼬리로 한번 줬던 가격이고요. 아직 12,000원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이 12,000원 가격은 또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이 회색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는 자리거든요. 이 기준선 자리와 겹치는 자리입니다. 즉, 이 종목은 많이 눌려도 12,000원 이하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즉, 12,500원에서 12,000원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눌림목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예, 요런 자리입니다.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가 이제 친환경 관련 섹터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추석을 앞둔 이번 주에 그래도 뭘 해볼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sek터는 2차전지 양극재 쪽이었는데 그동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2차전지 쪽이요, 양극재 쪽이 그동안은 에코프로 그룹이 강했어요. 리딩했다면 금일부터는 이게 지금 가장 큰 현상이에요. 지금 그동안 에코프로 그룹이 강했다면 지금 금일부터 LNF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에코프로가 강했던 이유 자체가 많이 쌌었기 때문이에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쌌었고, 사실 양극재에서 먼저 치고 갔던 거는 작년에 LNF였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최근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그리고 수주에 대한 매력을 떠안고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또 LNF가 싸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LNF 쪽이 리딩을 하고 있어요. LNF가 금일 1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세로닉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참고로 이 세로닉스는 LNF라는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이게 LNF라는 회사의 지분 구조인데요. 세로닉스가 25%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일 세로닉스가 상한가를 갔다. 마치 에코프로 BM이 갈 때 에코프로가 같이 가듯이 LNF가 가니까 세로닉스가 같이 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항상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는데, 그동안에 에코프로 그룹이 강했다면 이제 LNF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못 간 그러면 섹터는 어딜까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제가 볼 땐 동박 쪽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아직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SKC, 일지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이러한 종목들은 같이 한번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해 쪽에서도 첨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까지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을 드릴 거는 2차전지 내에서 그동안은 조금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전고체 쪽에서는 CIS, 지금 차트를 보면 자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쪽의 CIS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 많이 알만한 회사 중에 동화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도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전기차용 배터리 게스킷을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즉 이제 전기차에서도 니치 마켓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장에서 계속 있을 거란 얘기고, 큰 흐름 자체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LNF로 넘어가는 초입이다. 그리고 동박 쪽에서 SKC, 일지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요. 전해액 쪽에서 첨보, SKI 테크놀로지까지 메리트가 있는데, 그 와중에
약간 결이 다른, 하지만 2차전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CIS라든지 내지는 동화성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까지 같이 놓고 보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는 항상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섹터는 맞아요. 성장에 대한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오른 종목은 잠깐씩 쉬었다 가는 흐름들은 계속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은 당장 실적이 없다 보니까 주가 반영도가 미미했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기회를 살펴보신다면 아직도 먹을거리가 조금은 더 남아있는 섹터가 아닌가. 마냥 2차전지 하면 유명한 그냥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금일은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말씀드릴 내용들은 많지만 사실 이번 한 주는 센티멘탈 측면에서 만만치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말씀드렸고, 그리고 2차전지의 흐름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봐야 할 섹터로 사실은 저는 개별주를 좀 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트레이딩 측면인데, 사실 이 개별주라 함은 굉장히 폭이 넓지만 소위 말해서 정치 관련주, 정책 관련주도 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봐야 된다. 제가 이쪽은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을 언급드리는 건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언급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쪽도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왜? 지금 시장이 추석 연휴 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시장 종목이라고 할게요. 센티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예. 시장에 대한 센티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개별주가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개별주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시장과 무관하게 지금 가장 센 섹터는 친환경과 2차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개별주도 같이 충분히 매매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한 주가 이번 주가 될 거다. 반대로 개별주가 아닌 대형주는요, 이번 한 주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자 라고 저는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현재 시장에서 센 이러한 섹터들, 친환경,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지금 센티멘탈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만, 조금 추석 이후까지 조금 길게 보는 호흡에서는 이번 한 주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역시 두서가 조금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거고 8월 달부터 우리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 이번 달까지도 현재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이제 누적이 많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게 주식 시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힘든 때가 있으면 또 강하게 또 지수가 올라가는 때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크게 걱정을 다행히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번 한 주가 어떤 일정상의 특수한 부분들 때문에, 추석 연휴 전이라는 특수한 부분 때문에 센티멘탈이 안 좋을지언정 그 밑단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곱씹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하루도 다들 성공 투자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